내 자리가 아래쪽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한테 안 맞는 부분을 조금은 잘 바꿔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보살을 찾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도 2025년 월세는 하반기를 또 맞이해서요. 오늘 저희가 또 56세가 되신 우리 개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희도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56세 개띠분들 성향 한번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요새 지금 25년도가 뱀띠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70년도 개띠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올해 사업운이 왜 이렇게 출렁일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게 바뀔까요? 아니면 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사실 경기도 되게 많이 안 좋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보살이 이 70년도 70년생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좋은 소스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나가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이분들 성향, 성격 특징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년 개띠 여러분들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한 책임감과 의리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물고 가보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접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또 남의 부탁을 거절을 못해서 손해보기도 하시고, 또 정이 많아서 사람으로 인한 손재수가 조금은 많아요. 근데 이 개띠들이 약간 되게 강한 것 같잖아. 근데 은근히 속에는 소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으로 인한 손재수가 조금은 많고요. 또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는 이런 인맥으로 일이 조금은 되게 잘 돼서 내가 돈을 확 벌었다가 또 이 인맥 때문에 꼬이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게, 50대 전후에는 이거를 조금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새 판을 짜야 하는지, 지금이 바로 그런 운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네요.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러면 스님, 우리 이 개띠분들, 이분들 좀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장점이 있지. 네. 그게 뭐냐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 또 한 가지는 신뢰를 주는 약간 그런 캐릭터야. 왜냐면 이 말로써의 신뢰를 얻고 말로 사람을 설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은 첫인상에서 신뢰를 얻는 경우가 되게 커. 그래서 입에 복이 있다. 또 사업을 할 때 직원이나 아니면 거래처를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의리와 그런 진심을 조금은 되게 다해. 또 한 가지는 위기의 순간에 독해질 수 있는 기질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 없으면 사업 못 해먹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70년대 개띠들의 진짜 무기일 수 있어.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 좀 많겠네요. 선생님. 많지.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인생에서 이렇게 좀 굴곡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70년생, 우리 56세 개띠분들이 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있다면 어느 시기에 좀 있었을까요? 2018년도에서 한 2022년 그 시기에 힘들었던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배신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관리를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정부에서 타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금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금이나 투자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채가 누적이 되고 거기에서 그게 까지는 게 아니고 더 거기에 막 추가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조금은 많았고, 재정비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요 시기에 이런 오랜 패턴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은 안정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가 보니 이 밖에서 쌓이고 밖에서 터졌던 부분들이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집안에서도 이 고름이 터지기 시작을 하니 이 부부간에 있어서나 가족 간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 자체가 약간은 살얼음판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이다. 진짜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분들이 좀 힘들었던 부분도 좀 있었을까요? 많이 있지. 왜냐하면 그 시기에 진짜로 사람에 대한 배신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보여지지 않게 이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일을 시작을 하거나 할 때에는 사실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몰라.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모른다. 왜냐면 그 앞에서는 줄게, 계약해줄게, 뭐 이렇게 갖고 와,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구두상의 계약을 하고 나는 진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갔다가 뒤밀었을 때 그냥 계약서를 쓰잖아. 근데 그게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지 모르게 내가 손재수 그리고 내가 손해볼 일들이 조금은 되게 다분했어. 왜냐면 개띠의 성향 자체가 정이 많은 게 되게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이 많은 거를 간점으로 살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간점이 단점으로 되면 그게 문제인 거거든. 왜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한 배신수라기보다는 내가 뭔가가 계약서 자체도 구두는 안 돼. 말 그대로 문서화를 해서 아가 다른지 어가 다른지 조금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 인증한다고 하잖아. 그런 거를 조금은 거쳐야지 되는 게 되게 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향 자체는 약간 동업보다는 내가 내 일을 조금은 움직이면서 관리를 잘 해주는 게 나한테는 정말 안정적이다라고 말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들 하반기에도 새로운 운기들이 또 이제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이제 7월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운세로 봤을 때 우리 56세 개띠분들 좀 어떠한 일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걸 내가 조목조목 짚어주기는 할 건데 사실 올해는 복불복이야. 케바케라고 볼 수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내가 드는 해와 어찌됐건 간에 내가 태어나는 해가 부딪히는 해란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올해 내가 뭔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길한지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그거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나의 운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움직여야지 되는지가 그게 안 맞잖아. 그럼 내 운기도 역으로 돌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뭔가를 벌리고 움직이실 때에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올해 하반기에 약간 변동 변화가 조금은 많은 해일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사실 올해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방향을 놓고 봤을 때 동쪽은 정말 피해야 돼. 근데 이게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정동쪽을 피하라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남동쪽, 북동쪽이라고 하면 상관은 없어.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사무실이 여기야. 근데 여기서 완전한 동쪽은 가지 말아야 되는 방향이야. 그게 뭐 멀든 아니면 가깝든 그거는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셔야지 되시는 부분이 정말 클 것 같고요.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금 흐름이 약간 불안정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예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더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시점에는 뭐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투자적인 제안이 조금은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거를 한 10번 정도를 더 검토를 하고 마이너스가 될지 안 될지를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시기에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내게 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야. 그 시점에 내가 조금은 계약을 하거나 움직이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에 들었으면 이때에는 약간 뭐 제휴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의 기회가 조금 다분하게 되게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는 그걸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계약할 게 아니고 약간 조건을 조금은 따져보고 그리고 그거를 막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줄다리기. 우리 밀당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줄 듯 말 듯. 그래야 사랑도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시점에서는 내가 아무리 급하고 성급하다라고 해도 내 패를 까지 마시고 조금은 천천히 다가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그림을 조금은 크게 보고 크게 느껴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조금은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11월에서 12월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기에는 승부의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요때에는 내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대모군을 좀 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만약에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돈은 내게 아니야 하고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묶어둘 계획도 세워놔야 돼. 요 시기에 내가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고 아 이거 내 돈이야 하는 순간 그 돈은 진짜 다 사라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지출을 조금은 줄이고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묶어두시는 게 그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놓고 봤을 때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뭐 소매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상품 구성을 약간 다변화 그리고 다양성 있게 조금 핵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조라든지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원자재 단가에 있어서의 관리도 조금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공급성, 그러니까 내가 요새 막 미국 그 계속 오르잖아요. 네. 막 그런 그걸 뭐라 그러지? 미국 주식들이요? 미국 주식이 아니고 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 계속 관세 같은 게 되게 많이 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뭔가 공급선에 있어서도 약간 안정적이어야 이게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니면 그런 부분의 루트를 약간은 조금은 다변화시키고 다양으로 생각을 하셔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신데 올해 이 제조라든지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신문, 밖의 운기가 되게 잘 열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그 운기보다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또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낡은 방식을 정말 버려야 해. 그리고 내가 꼰대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약간 MG 스타일로 그리고 온라인이라든지 소설 같은 그런 강화, 홍보에 조금은 움직여 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항상 PD님 네. 내가 좋다고 하고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땐 가장 제일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주의할 점을 정말로 잘 알아듣고 그 시점에 그거를 주의를 해야지 내 거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올해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 문제야. 사람 문제? 왜냐면 18년도에서 22년도에도 사람으로 인한 배신이라든지 그런 계약성사에 있어서의 꼬임질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 네. 근데 내가 이런 기회가 들어올 때는 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똥파리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구두 계약은 정말 안 돼. 그리고 뭔가가 돈거래라든지 내가 돈이 생겼다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 그냥 너 가져 하고 준 거야. 돈 잃고 사람 잃는 격이기 때문에 돈거래도 안 되고 네. 또 빚내서 확장하는 건 절대 안 돼.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작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뭔가가 조금 움직여주고 되게 알죠.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올해는 그냥 조금은 그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내년 요맘때 이 시점이 됐을 때 한번 갈아타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돼.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 내가 이거를 못 버기고 내가 빚내서든 뭐를 하든 막 진짜 무리수를 내서 확장을 하잖아? 그때는 진짜 최악의 순간으로 가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 그런 것도 정말 조심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조금은 대응할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있어서의 말을 섞을 때에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언정 약간 내 패를 까지 말고 약간은 조금은 차분하게 대화하는 그런 방법들도 내가 좀 공부를 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차문의를 3번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챙겨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오늘 쭉 정말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또 물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죠. 당연하지. 어디까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70년생의 이런 사장님들이 지금 되게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
왜냐면 2025년 이 하반기를 진짜 잘못 넘기잖아? 네. 그러면 내 3년의 그 통째로 무너질 수 있어. 근데 이 시기에 11월 달에 가장 들어오는 그 변곡점이자 그 고비가 나한테는 사실 기회이거든? 근데 그 기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가신다면 내 운기를 정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야. 왜냐면 내년 2026년 해에는 네. 말띠해잖아. 네. 근데 이 시점에는 사실 나하고 육합으로 드는 애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막 뭔가가 모르게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야. 근데 이거가 어디에서 어느 운이 나한테 들어온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시점에 그게 들어올 때보다는 내가 지금 안 좋은 부분이 정리가 돼야 그 운도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뭔가가 그런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가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것들이 조금은 궁금하시고 뭔가를 조금은 생각하고 조금 기회이자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 하나보살을 찾아주신다면 제가 진짜 손님 장부처럼 하나하나 핵심을 조금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선생님, 이분들을 위해서 또 하반기에도 좋은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마지막 또 이분들 위한 또 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내가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만 얘기했으니까 네. 회사원들도 조금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올해 회사원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 올해 7, 8월에는 약간 그 위에 상사의 눈치가 조금은 보이는 시기야. 네. 조직 내부에 있어서 줄서기를 좀 잘해야 되고 이 줄서기를 할 때 감정 조절이 되게 관건인 포인트야. 그리고 9월, 10월에는 내부 평가가 있는 시점인데 이 성과로 인정받을 타이밍이 들어오기 때문에 윗사람의 관리뿐만이 아니고 아랫사람의 관리를 조금은 잘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 결과물에 있어서 인사평이 되게 좋게 나올 것 같고 올해 12월에서 12월에는 내가 내년에 되게 좋은 해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이동 그리고 팀장급의 그런 뭔가 획기적인 그런 내 자리가 아래쪽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 위기를 만드는 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결국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사람의 촉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한테 안 맞는 부분을 조금은 잘 바꿔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보살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